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제안한 경기 부양책 법안에 7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프로그램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이 담겼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27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5차 경기 부양책입니다. 공화당이 백악관 재무부 등과 조율을 거쳐 내놓은 177조 분량의 이 법안에 따르면 총 29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원금이 포함됐으며 이 중 70억 달러는 각종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편성됐습니다. Senate Republicans and the administration have been consulting over the last few weeks to come up with a realistic proposal with what we think is an appropriate amount of additional debt to be added to the economy at this time. 법안에 담긴 국방지원금 가운데 공군의 경우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F-35A에 6억 8,6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 지역 깊숙이 침투해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핵심 전력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또 공군의 기존 수송기보다 동체를 늘린 로키드 마틴의 C-130J에 7억 2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여기에 쓰이는 AN/TPY-2 레이더에 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방산업체 레이시언의 AN/TPY-2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사용되는 고성능 레이더로 원거리 탄도체를 정밀 탐지하는 기능이 특징입니다. 법안에는 또 보잉사가 주요 계약자인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체계 강화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국방 지원금이 담긴 것에 대해 공화당은 국방 예산은 경제와 국가 방위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경기 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양당의 견해차가 커 논의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연관된 사이버 공격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포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다양화하고 있는 시도로 보인다며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사이버 보안업체 캐스퍼스키는 28일 라자루스 그룹이 VHD라는 신종 랜섬웨어를 유포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와 아시아 내 일부 기업체들이 공격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뒤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목한 사이버 범죄단체입니다. 업체 측은 VHD 랜섬웨어 구동 방식이 북한 라자루스 그룹 등이 써온 공격 방식과 거의 같았다면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등에서 멀웨어 등이 유포됐던 방식 등을 거론했습니다. That is the subject of this blog post has been deployed by a backdoor that we call the MATA framework. And we know that this framework belongs to North Korean hackers because it contains code shared with a previous backdoor called Manuscript that we had already attributed to North Korean hackers.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공격 수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나라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물론 각종 정부의 기관이나 대기업체 등을 주요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And I think this show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state-sponsored hackers proving their specifically the cyber criminal activities. Normally we would targeting just banks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using methods of, theft by targeting. But we're also seeing reports of North Korean hackers using different methods, which include, I saw something recently about the use of the VHD ransomware, which is being likely a trick Korea. 제니 전 애틀랜틱 카운슬 사이버 국정계획 담당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사이버 공격 활동은 재개가 아니며 국제적 표적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이 방치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현재의 국제적 대북 제재망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전문가인 비탈리 크레메즈 어드밴스드 인텔리전스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도 이 같은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크레메즈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해온 라자루스 그룹이 이번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노출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2017년 11월 이후부터 관할권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가 활동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지난 8일 제출해 이번 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7년 11월부터 유엔 제재기관들이 알제리 금융기관에 보유한 거래 계좌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 산하 알제리 지사를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알제리 기업 등록부에서 삭제했으며 이후 해당 기업의 활동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수대 해외개발그룹 보유 자산을 2017년 이후 동결해 이들의 관할권 내 보유 자산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설명하고 알제리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이 소유한 자금을 압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600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북한에 불법 수출하고도 관련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싱가포르의 한 무역업체 배송 담당 직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국가법원은 29일 VOA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지된 와인과 화장품, 향수 등 사치품 600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판매한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 셜리 멀리아완 씨가 모든 거래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000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주간 징역형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현지 언론인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제재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멀리아완 씨가 전체 600만 달러 가운데 140만 달러 이상의 사치품 판매와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금액과 관련된 74개 혐의가 선고 과정에서 고려돼 법원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고 싱가포르 검찰 고위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무역업체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해당 사치품을 중국 다롄을 경유한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보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송 담당자 멀리아완 씨는 싱가포르 세관에 최종 인도항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고의적으로 숨겼으며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는 최근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 측의 정보 제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8일 VOA에 북한 보건성이 검진과 추적, 격리, 치료에 대한 WHO의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감염 의심 탈북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그러면서 지난 16일 현재 북한은 1,21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보고했다면서 현재 남포항과 신의주, 단둥, 육로 국경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인원 696명이 격리 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 25일 한국에서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의심된다며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비상 확대 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격상하고 특별 경보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3대 전염병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을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29일 VOA에 미화 약 167만 달러 상당의 추가적 지원금이 지난 6월 8일자로 승인됐으며 이는 글로벌 펀드가 신설해 운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체제 사업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의료제도와 지역사회 체계의 긴급한 개선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 대변인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관련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원금은 분배와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와 안전장치 등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